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어에서 돈에 관련된 표현법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여운 비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얌전히 여기 앉아주세요. 앉아. 옳지. 자, 그럼 오늘은 돈이라는 것 관련된 표현법을 예전에 제가 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또 생각내는 것들을 몇 개 정리했어요. 돈이란 말은 베트남 말로 아시겠죠? 배우신 분들은 돈은 뭐죠? tiền 이에요. tiền. 예, 요게 갑자기 이게 뚜껑을 열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tien이라고 합니다. T I E 하고 삿갓하고 N 하고 성조를 내려요. tien이에요. tien은 아니에요. 돈은 tien이다. 그래서 tien이란 말은 단어 하나로 해서 돈도 되는데, 베트남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말이 명사도 그렇고, 서술어가 되는 동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고, 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음성 복합어라고 제가 이제 말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다르게 생긴 단어가 만나서, 또는 어떤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만났는데 글자의 그 종성이 바뀌거나 성조가 바뀌어서 이 미묘한 뜻을 만든다. 여기에서는 미묘한 뜻이라기보다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옴이라는 말을 추가하면요. NONG 하면 남 하고입니다.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뗀남 하면 이것도 돈인데 요걸로 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베트남어를 여러분들도 배우시려면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그럴듯한 베트남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이런 거예요. 신중히 동계산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베트남 말은 영어처럼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우리가 주어는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돈이 아니고 돈 계산을 하고 돈이 목적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되는 계산하다라는 말을 쓸 건데 베트남어에서 한 단어로 된 계산하다라는 말은 뜬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식당에 가면 뗀뗀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띠엔이란 돈과 돈 계산해 라는 말을 할 때 계산이요 라는 말을 베트남어로 뭐라고 했죠? 띵띠안 그러잖아요. 네, 요거 저 베트남 얼마 안 돼서도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공부해서 계산이요 그러지만 돈이라는 말은 말을 할 때 해석은 하지 않아요. 당연히 돈 계산이겠지만 계산이요 라고 할 때 베트남어로 띵띠안 그래요. 그때 그 뜬인데 이 뜬이라는 말 말고 계산하다라는 말을 만들 때 그 또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또한은 언제 썼냐면 학교에서 이제 우리 수학이라고는 말을 할 때 종별사 몽을 써서 몽 또한 하면 수학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뒤에다 붙이면 이것도 계산하다라는 뜻이다. 우리 좀 전에 뭐 계산하다고 했죠? 돈을 계산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띠엔나옹 쓰고요. 목적어니까 베트남어는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아. 어떻게? 신중히라는 말은 조심이라는 뜻으로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턴 그래요. 건턴 건턴 그래서 땐또한 땐남 건턴 돈계산 조심히 해 신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도 제가 잘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계산 티미하게 하지 마. 분명하게 해야지. 야, 나 그중에 너 말 나와. 진짜 돈 문제 하나로 인간관계 그냥 바로 끝내는 거야.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참 인간관계야말로 참 부질없다. 별거 아닌데 보통 이제 끝나는 이유가 보통 돈과 관련된 그런 것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서로 코드가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짤없이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사람과 다 조화롭게 살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돈은 분명하게, 돈 계산은 분명하게라는 말로 베트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알아두시면 베트남 말 좀 하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쌍팜이에요. 그래서 돈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에는 돈 계산이겠죠. 그 말 의미에는 그래서 돈은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물쭈물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즉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띠엔남 좀 전에 배웠던 띠엔남하고 요때 분명하게 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냐면 쌍팜 그래요. 말이 베트남 말이 예쁘죠. 제가 언제 베트남 말 하면 어떤 분께서 중국말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마 이렇게 이제 구어체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때 쓰는 말이
돈 계산은 분명하게 해야 돼. 이때 말을 할 때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한다? 성팜이라고 합니다. 성팜. 이것도 꼭 중국말 같아요. 성팜의 PHA에다가 반달하고 꼬리 해서 어떻게 읽어요? 성팜, 성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은 분명하게 해야지 티미하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 티미하게 하면 안 되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분명하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문맥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왜 우리 이웃 간에 이제 땅 구획을 할 때도 초지 구획할 때 여기랑 여기랑 겹쳐가지고 막 그거 갖고 막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뜻에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쓸 때 nhập nhằng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tiền nông sòng phẳng 티미하게 하지 마 이런 말로 할 때 컴은 아니고 nhập nhằng 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알아야 베트남어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nhập nhằng 하고요. NH 사가성조가 정났고 NH 반달 내리고 양. 제가 이제 자막에 주석을 다루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 말이 빠르니 한번 보시고 다시 리플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확대해 주셔야 되겠죠? 예, 핸드폰에 보실 때는. 예, 그래서 돈 문제는 분명하게 해야지 티미하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tiền nông sòng phẳng 이러면 예를 들어서 돈 갚아라 이러면은 좀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요 말 딱 쓰면은 베트남 소리 어쩌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멋있게 마치 고사성어 같이 tiền nông sòng phẳng không nhập nhằng 이렇게 한번 돈 안 갚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돈이라는 말에 이제 우리 하루하루 돈 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 베트남 말로 어떻게 얘기하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트남 말로 저 이거 이제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언제 갔냐면 95년도에 갔어요.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권도 없어졌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이제 배웠던 말인데 kiếm tiền 이라고 해요. 물론 나 지금 돈 벌러 가라고 할 때 이제 요 말을 쓰진 않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일하러 간다는 뜻인데 돈 벌러 가 돈 벌다 이런 말로 이제 베트남어를 쓰는 게 뭐냐면 kiếm tiền 이에요. KIE 사갓 M 하고 성조는 올리고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돈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리면 kiếm tiền 하면 사실은 목적어는 뒤에요. 돈을 얘 뭐냐면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일하러 갈 때 돈을 찾으러 가나? 남의 주머니에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건데 돈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kiếm tiền 돈 구하러 가, 즉 돈 벌러 가 이렇게 할 때 돈을 벌다라는 말은 kiếm tiền 인데 얘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뭘 찾다라는 말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tiem이죠. time. 뭘 찾아? time. 정보를 찾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 time은 그럴 때 search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정보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thông tin 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통신이란 말이 베트남 말로는 정보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 베트남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하는 말을 듣고 알았던 건데 일하러 간다라는 말을 약간 슬랭으로 쓰는 말이 니까이 그래요. D는 뭐죠? go 가다고요. 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속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분들이 써요. 이게 뭐냐면 까이가 우리의 밭에 가면 쟁기 있잖아요. 쟁기. 그 소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쭉 박하는 그 농기구인데, 농기구라는 말로 농기구 간다. 즉, 쟁기질하러 간다. 즉, 고된 일을 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제가 베트남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일은 다 고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노동의 형태이든 간에 힘들죠. 예, 쉽게 돈을 버는 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쟁기질하러 가, 일하러 가라는 말로 베트남 사람들이 니까이라고 이제 글을 써서 올리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돈을 버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런 질문을 하나요? 네,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매달 당신은 얼마 벌어요? 그러면 매달이라는 말은 어떻게 쓸까요? 매라는 말이 베트남 말로 뭐예요? 항이죠? 매, every라는 뜻으로 해서 매라는 말은 항이에요. HA 반달 NG 하고 성조 내리고 항당
month, 월에 해당하는 거는 당이죠. 항당. 상대방 누군지 몰라. 우리 남자, 빠, 형, 뻘 또는 안치. 상대방의 호칭을 적절하게 쓰시고 안치. kiếm. 당연히 끼임은 여기서 구하다 하지만 kiếm tiền 한데 kiếm 은 여기서는 돈을 벌다라는 뜻이겠죠. kiếm bao nhiêu 아시죠? how much? bao nhiêu tiền. 매달 돈을 얼마 벌어요? 즉 수입이 얼마예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hàng tháng anh chị em chú bác kiếm được bao nhiêu tiề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돈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베트남 갈 때 베트남 처음 가서 이제 베트남 간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들었던 기본적인 단어인데 기본적인 건데 처음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어? 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서술어가 먼저 와요. 있다 뭐예요? 거지요? 꼬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베트남 갈 때 이 단어를요. 꼬 그랬어요. 그때 못 알아들었고요. 꼬 영어처럼 읽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는다? 거예요. 꺼 하면 안 돼요. 꺼는 수축하다예요. 그래서 있다는 꺼.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꺼띠안. 없으면 không có tiền, not에 해당하는 com을 요 앞에다 붙여준다. 그래서 돈 없어요 라는 말은 không có tiền, 다 썼어. 그래서 없어, không có tiền 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다 썼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남은 게 없어 라고 할 때는 진짜 많이 쓰죠. hết 이러죠. hết tiền. 돈이 다 없다고요. 남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hết rồi 그러면은 다 썰었다는 뜻도 되고 끝났다는 뜻도 되고 아주 중요한 말 hết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돈을 이제 벌면 벌기 바쁘게 쓰기 때문에 어느 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네.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곳은 다른데요. 우선 이제 보통 은행에서 불리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이자를 주고 빌리다 할 때 쓰는 말이 뭐죠? vay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출받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돈을 대출하다는 vay tien입니다. vay에는 치마예요. 여자가 입는. 그래서 돈을 대출받다라는 말은 vay tien이고요. 은행 대출이니까 은행을 쓰면 돼요. 그래서 돈을 대출받다. 돈을 빌리는 건데 이자를 지불하고 빌리는 거니까 대출받는 거고 은행이라는 말을 써줘도 되죠. 당연히 은행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 말로 얘기하냐. 은행 대출을 받다는 vay tiền ngân hàng. vay tiền ngân hàng. 저도 ngân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모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vay tiền ngân hàng 하고 이자와 함께 어떤 이자를 내겠죠. 이제 이자가 이제 요즘에 연준이 이자를 내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잘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자와 함께 뭐뭐 함께라는 말은 뭐예요? vay죠. vay. 성조 올리고 이자는 베트남말로 외우세요. 라이숫이에요. 라이숫. 그냥 라이라고도 하는데 라이숫이라고 합니다. 예. 성조 올려. 그래서 이자와 어떤 이자와 함께 은행에 돈을 빌리다. 즉 어떤 이자에 대출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몇 개 단어가 있어요. 빌리다란 말인데 베트남은 요 빌리다랑 똑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쓴다. 그거 예전에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자주 쓰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Y는 돈을 이자로 주고 이제 빌리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지우개 안 갖고 왔어. 짝꿍한테 지우개 좀 빌려줘. 요거 이자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빌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mượn이에요. M, U, 쉼표, O, 쉼표, N하고 성조 가장 낮고 mượn. 그냥 빌리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서 그냥 돈 안 주고 빌리는 거죠. mượn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mượn이라고 하고 요거 말고 똑같이 빌리는 건데요. 우리말에 임대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임대도 당연히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차를 렌트하다 또는 집을 임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뭐였죠? 베트남 가면은 저기 건물에 이렇게 현수막이 써 있어요. cho thuê văn phò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렌트라고 하잖아요. 그 뜻의 단어가 베트남 말로 토에입니다. 토에 하면 세금이에요. tax고요. 요때 빌리다라는 렌트의 의미는 토에예요. 그래서 방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집을 빌린다. 그냥 그렇게 할까요? 집은 뭐예요? 냐잖아요. 그러면 집을 빌리는 거야. 이 집을 빌리는 건 누구의 입장?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은 집을 빌려 주는 거죠. 그럼 주다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주다라는 말 베트남 말로 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짜를 쓰면
cho thuê 냐 하면 집을 임대해 주다라는 임대인이 쓰는 말이 됩니다. 예, 쩌만 추가하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다음 돈을 이제 우리가 벌면 돈을 다 쓰나요? 아니죠. 네, 굉장히 생각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모아둡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으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이것도 참 많이 썼던 말인데 내잔 그래요. 내잔. 그래서 돈을 빌리다는 거 돈은 뒤에 오고 목적어니까 모으다라는 말은 네, 요거 있잖아요. 모하기 위해라는 말로 왜 베트남에 뭐하러가 그러면 뭐하러 갑니까 하면 뭐 하기 위해서는 내람지 그러잖아요. 그때 그 대인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어디에 놓다 이런 뜻을 있는데 내잔 하면 모으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잔 띠안 하면 돈을 모으다 그런 말이 되고요. 요거 말고 절약하다라는 말, 돈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으는 거니까 절약하다라는 말은 띠기엠 그래요. THE 삭갓하고 성조 올리고 KIEM 하고 성조 가장 낮고 해서 띠기엠 띠엔 하면 돈을 절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절약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전기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디엔이지요. DIEN 삭갓 성조 가장 낮고 해서 돈을 절약하다. 요거는 디엔은 전기를 절약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돈이란 말 말고 말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돈을 우리 계좌 이체하잖아요. 뭐 직접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돈을 계좌로 이체해 주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베트남 말로는요. 쥐엔관 그래요. 계좌 이체하다라는 말은 쥐엔관 그러는데요. 쥐엔은 뭘 옮기다예요. 뭘 옮기다라는 말로 성조는 고리고요. 관은 계좌라는 뜻의 약자죠. 줄임말이죠. 얘는 계좌라는 말의 따이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옮겨, 즉 계좌에 돈을 옮기는 것, 즉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는 쥐엔관 그런데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돈을 우리 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총으로 빵 쏘다라는 말은 빵이에요. 그래서 돈을 쏘다라고 똑같이 그래서 쏘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A의 반달 성조 올리고 망띠엔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과 관련된 표현 중에 환칙이라는 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통역하다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통역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환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대충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결국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칙이란 말을 알려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삼각관계라는 말 있잖아요. 삼각관계라는 말을 쓸 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뜬 따이바 그래요. 따이바는 따이는 손인데 결국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인데 손이 결국은 사람이고 마는 숫자 3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삼각관계 뭐야? 결국엔 세 명이 이렇게 복잡한 그 연애 관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러브 우리 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베트남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말은 물론 이오라는 사랑하다는 동사 말고 있든 사랑정 이에 그 한자의 뜬을 쓰는 거예요. 베트남어에서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이 없어. 그럴 때는 컴컷뜬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컴컷뜬이요라고 해도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뜬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삼각관계를 얘기할 때 따이바인 것처럼 환치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제3국에서 돈을 주면 뭐 본국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어찌 보면 이런 세 명이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를 지칭하는 가르치는 말로 얘기해서 환치기를 하다라는 말은 아까 똑같이 돈을 보내다 왜 우리 계좌이체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 뭘 보내는 거 돈을 계좌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숫자일 뿐인데 그래서 돈을 보낸다는 의미로 주엔 뭘 보내는 게 주엔인데 그러니까 계좌끼리 서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엔 하는 건데 뭘 보내? 돈을 보내잖아요. 돈은 디엔 보이나요? 디엔 하고 아까 말했던 삼각 세 사람 따이바를 쓰면 되는 겁니다. 쥐엔띠엔 따이바, 쥐엔띠엔 따이바 하면은 세 사람의 돈을 보내다 환치기 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 환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몰래 뭘 하다. 우리 비누가 여기 줄에 걸렸어요. 좀 전에 누가 왔다 가서 얘가 내려왔어요. 앉아. 자, 경청하세요. 앉으세요. 옳지. 그래서 몰래 돈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써서 똑같이 앉아봐요. 내가 글을 못 쓰는데요. 네, 앉으세요. 네. 그래서 똑같이 쥐엔띠엔 쓰는데 옳지. 이렇게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쥐엔띠엔 하고 똑같은데 돈을 보내는데 어떻게?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쓰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쥐엔띠엔 따이바 대신에 쭈이라는 말을 써요. 쭈이, 이제 베트남 말이 말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안 쓰는 말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치냐고 다시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신체 일부분을 아니면 온 전신을 어떤 낮은 곳 또는 으슥한 곳 또는 아주 좁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몸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쭈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뭐 그런 상황이, 예,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쭈이바우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의 쭈인데 요 말에서 파생되어서 얘는 몰래 뭘 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치기는 몰래 하는 거잖아요. 내가 환치기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환치기 한다 이런 말은 뭐라고 한다? 쥐엔띠엔 쪼이 또는 쥐엔띠엔 따이바라고 합니다. 네, 21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유튜브는 길면 지루한데 저도 남의 유명하신 유튜버들의 영상을 길게 안 보는데 저는 그분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즐겁게 눈을 즐겁게 귀가 즐겁게 보는 영상이라면 사실 제 영상은 즐거운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오늘도 2장밖에 안 썼는데요. 제 욕심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설명은 자세히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길면 잘라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22분. 예, 그래서 오늘은 돈과 관련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쭈니가 아니죠. 얘는 비누입니다. 이제 오늘 비누가 옆에 해줬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